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 연휴 즐겁게 보내고 계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정학과 교수님을 모시고 4.7 재보선 전망과 남북 그리고 한미 관계를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 교수님, 예,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예, 우리 김 교수님이 이번 서울시장 국민의힘 경선에 도전을 했는데 좀 안타깝게 됐어요. 예. 뭐 경선 결과는 승복하신 거죠? 아, 그렇죠. 뭐 어쩔 수 없이 승복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제 8강 거쳐서 이제 4강에 올라가는 거였는데, 저는 4강이 될 거라고 이제 자신은 했었는데, 이게 사실 이제 1, 2등이 앞에 앞서가고, 그다음에 이제 3등이 좀 대충 좀 유력하다고 그랬고, 4위 자리를 놓고 사실은 이제 그렇죠. 저랑 오신환 후보가 사실은 박빙이라는 그런 평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또 제가 지금 정확히 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들리는 말로는 아슬아슬하게 표가 갈렸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뭐 룰에 따라서 한 건데 뭐 아슬아슬하지만 어쨌든 5위로 그쳤기 때문에 당연히 본선에 못 올라가서 좀 승복을 깨끗이 하고,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시겠죠. 아무래도 오신환 의원은 또 유승민계 쪽에서 좀 지원도 있었을 거고, 예, 뭐 아무래도 서울에서 현역 의원을 또 지냈기 때문에, 그리고 당에서 또 오랫동안 그 시의원부터 시작해서 당의 또 청년위원장도 하고 그래가지고 당내 기반이 좀 저하고는 좀 상당히 그렇죠. 좀 탄탄하더라고요. 서울시장이 만약에 되었더라면 이런 일을 해보고 싶었다. 그런 뭐 희망이랄까 소망이 있었다면 뭐였어요? 저는 이제 사실은 4강전에 진출을 하면 이제 그 이후에 한 명을 뽑는 본선 그 경선 선출은 토론이기 때문에 우리 뭐 물론 고영신 박사님 훨씬 더 노련하고 또 실력을 가지고 계십니다만, 그 4명 안에 올라가면 제가 토론으로 한번 흥행을 불러일으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아쉽게 안 됐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생각한 그런 의미에서 제일 1차적으로는 우리 당의 경선이 좀 바람을 좀 불러일으키고 재미가 좀 있어야 되겠다. 흥행을 하는데 제가 좀 기여를 하겠다라는 그런 소극적인 그 마음가짐부터 시작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길게 보면 만약에 정말 제가 후보가 된다면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에서도 제가 해볼 만하고 본선에 가서도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는데, 질문 주신 것처럼 서울시장에 되면 꼭 해보고 싶은 게 뭐였느냐? 저는 제가 그 출마 선언문 이후로도 계속 제 스스로를 다른 후보들이랑 차별했던 게 중도 검투사입니다. 중도 검투사. 그러니까 우리 당 후보 중에 그래도 중도에 어필할 수 있고 중도에 확장성이 있는 정치적 역정을 겪어온 사람은 김근식밖에 없다. 중도이고, 그렇지만 중도이면서도 가장 강력하고 가장 당당하게 문재인 정권과 맞서 싸울 수 있다. 그런 검투사는 누구겠느냐. 그래서 이제 중도 검투사로 김근식을 좀 캐치프레이즈 했고요. 시장이 된 다음에 저는 하고 싶었던 건, 저는 좀 다른 후보랑 다른 게 좀 그거였는데, 1년 2개월짜리 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1년 2개월 동안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많지 않아요. 그렇죠.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1년 2개월 동안 시장이 된다면 진짜 속으로 하고 싶었던 것은 문재인 정권에 맞서 싸우는 당당한 시장에 대해서 1년 뒤에 있을 정권 교체가 있지 않습니까? 1년 뒤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저는 우리 야당의 승리를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저는 밑자락을 깔아주는 시장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해가지고 뭐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하네, 무슨 강변북로를 덮개를 씌우네. 오케이, 뭐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장기적인 공약이고. 그렇죠. 1년 2개월짜리가 뭘 하겠습니까? 1년 2개월 동안 제가 만약에 된다면 1년 2개월 내내 문재인 정권과 맞서서 정말 당당하게 싸우겠다. 그래서 우리 당의 후보가 대선에 나와서 정권을 교체시키는데 내가 밑에 깔아주는 저는 조연 역할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진심이.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이걸 지금 제 진심을 좀 알아주시고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잘 전달이 안 될 것 같아요. 서울시장은 국무회의 참석을 하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서울시장 목소리가 사실은 없었어요. 맞습니다. 1,000만 서울 시민을 대표하는 거고 예산이라든가 또 국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마어마한데
서울시장은 있으나 마나 이렇게 된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재인이 참 혼날 뻔했는데 우리 김근식 교수가 시장됐으면 맞습니다. 1년 2개월 동안 국무회의에 제가 참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대통령 있고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제가 천만 서울시장으로서 또 야권의 대표 공격수로서 그 정권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또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싶었던 건데 뭐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네네. 지금 4.7 재보선이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요. 네. 그동안 4.7 재보선의 정치 지형이 서울이든 부산이든 아무튼 저쪽에 민주당의 잘못으로 시작된 거고 이루어진 사안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꽤 유리한 것으로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는데 최근 정치 지형을 보면은 뭐 여론조사마다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네네. 역전도 됐고 비슷한 상황으로 가 있거든요. 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인물인가요? 아니면 단일화가 안 돼서 그러나 네거티브를 많이 해서 그러나? 저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인물이 그때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민주당의 유력한 후보도 그때 그 사람입니다. 네, 물론 그렇죠. 10년 전 그 사람이고 또 우리 지금 야권에 유력하게 거론되는 후보도 다 그때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그때 그 사람들 중에 지금 한 명이 우리 당의 후보가 되고 또 그 한 명이 또 그 중에 한 명이 우리 야권의 단일 후보가 되면 저쪽에 민주당이 그때 그 사람하고 붙는 거라고 한다면 시민들이 봤을 때 참신함과 어떤 감동적인 어떤 그 호기심 같은 게 없잖아요. 없다 보니까 그저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보면 이게 4월 7일 선거라는 게 휴일이 아니고 보궐선거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평상시 평일처럼 하면서 시간 있는 분이 가서 투표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전에 사전투표가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보궐선거로 치러지는 서울시만의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지금 25개 구청장 중에 24개 구청장이 민주당이기 그렇죠. 때문에 아시겠지만 구청장이 사실 합법적으로 구청 산하의 조직이 엄청나게 많이 거느릴 수가 있어요. 이분들 조직적으로 또 관리가 가능하고 그래서 어마어마하고 또 예산이 또 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직적인 결집표를 생각하면 그때 그 사람들의 그만한 뻔한 경선의 뻔한 단일화의 뻔한 본선 구도가 되면 민주당의 결집력과 표의 그 결속력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양자 구도가 되더라도 민주당이 이길 수 있는 이런 점 여론조사가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한 게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좀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이유는 그런 인물 구도가 그때 그 사람들 구도로 이미 정해져 버렸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제가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올라갔으면 제가 올라가면 되는 건데 떨어졌기 때문에 그 구도가 갖는 식상함이라고 할까요? 그 식상함이 가장 큰 요인이다. 야권이 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지금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야권 쪽을 뭐 지지한다랄까 관심을 갖는 많은 사람들은 왜 국민의힘은 사람을 키우지 못했을까 그런 의문들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왔을 때 가장 큰 뭐 당 색깔 바꾸고 무슨 당명 바꾸고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대선 후보감 또 서울시장이라든가 이런 인물들을 물밑 조율을 통해서 새롭게 데려오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둘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10년 전 그때 그 사람들 인물 구도로 되니까 야당이 이길 수 있는 여론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그 지지를 지금 국민의힘이 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고요. 그 측면에서 이제 세물 부상이 못된 건데 세물 부상이 못된 건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그 사람을 당에서 키울 수 있는 그런 이니셔티브를 가지는 게 필요한데 그게 실패했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렇죠. 두 번째로는 제가 당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 당의 비대위원장이 누구 한 명을 만나서 발탁을 해서 영입을 해가지고 당에서 키우는 것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당 내의 문화가 바뀌어야 됩니다. 당 그렇죠. 제가 보니까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당 내의 문화 자체가 당장 제가 만약 뭐 진짜 사실 원외 당협위원장입니다만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뛰어든다고 했을 때 제가 한 달 조금 뛰어보니까 정말 어려워요. 그 기득권의 벽이라는 게.
그리고 이제 제가 열심히 뛴다고 하더라도 뭐 오세훈, 나경원 이런 후보들이 나와서 뛴다고 하면 뭐 말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그분들하고 1대1로 이렇게 경선을 하려면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럼 한 달, 두 달 해서 뭐 어떻게 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우리 당내에 새로운 사람, 새 인물, 새로운 피를 수혈하겠다고 하는 어떤 공감대나 그런 것들이 용인되는 문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어렵고 그걸 이제 단적으로 드러내는 게 제가 느끼기로는 경선 룰을 정할 때 사실 애초에 뭐 계속 나왔던 게 주호영 대표도 이야기했고 김종인 대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미스트롯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뭐 그게 열광적 인기를 얻으니까 그렇게 미스터트롯 방식으로 하면 되겠다 했는데 결국은 경선 룰이 그렇게 안 만들어집니다. 안 만들어지고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국민 참여 경선으로 시민들이라면 그냥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어딘지 누구든지 와서 참여할 수 있게 해주자라는 이야기를 해도 우리 당의 문화가 그런 건 좀 겁나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약간 좀 우리 국민의힘이 이제 오랫동안 이제 보수 정당으로서 이렇게 계속 그 지내왔던 경험이나 또 전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대를 확 열어가지고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 그다음에 미스터트롯처럼 신인들을 발굴해서 이렇게 흥행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방식의 선발 같은 걸 상당히 소극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 당의 문화가 좀 체질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바뀌어야 되겠다. 과감하게 좀 혁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김정인 비대위원장이 오셔서 지금 이제 임기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재보선 끝나면 물러난다고 했으니까 뭔가 새로운 변화를 몰고 올 줄 알았는데 사실 그런 게 없었어요. 맞습니다. 인물도 바뀐 게 없고 물론 뭐 김 비대위원장이 자기의 세가 없는 상황 속에서 당을 혁신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만은 정치 현실상 불가피하지만 좀 아쉬움이 있는데 10일 날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이다. 그런 생각도 가지면서 리얼미터가 YTN, TBS 교통방송 아닙니까? 여기는 완전히 친여 방송이고 여권 나팔수 역할을 하는데 어쨌든 그 의뢰를 받아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박영선과 안철수 이렇게 1대1 대결을 하니까 38.9대 안철수 36.3 지고 또 박영선과 나경원 39.7대 34.0 그래갖고 두 사람 다 유력 후보가 박영선한테 지는 걸로 나와 있고 그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도 박영선은 26.2 안철수 19.0 나경원 15.1 오세훈 9.4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결과 조사를 보면은 상당히 충격적인 측면도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여권에서 박영선 띄우기에 나섰구나. 제가 오랜 경험으로 봐서 소위 여론조사를 마사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좀 자기들한테 우호적인 여론조사 기관 통해서 와 우리가 이긴다. 그러면 그 밴드 외관 효과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푹 치고 장구 치면 막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런 건가? 아니면 실제로 이런 충격적인 결과가 지금 밑에서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이런 시민층에서는 형성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지금 말씀드린 그 본래는 그 민주당의 규책 사유로 치러진 선거고 지금 정권 말기에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정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비등한 상황에서 치러진 선거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유권자 국민들한테 여론조사했을 때 정권을 지지하느냐 정권을 교체하길 바라냐 정권 유지되길 바라냐면 정권 교체 바람이 훨씬 많거든요. 예, 많죠. 여기 일관된 그 트렌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렇게 민주당이 다시 또 이기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게 간혹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전 그때 그 사람들 인물 구도가 됨으로써 큰 기대나 큰 변화를 이제 기대하지 못하게 되는 이제 그런 좀 소극적인 그 투표 성향이 생긴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 지지층 굉장히 강경한 지지층들이 결속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저는 민주당의 유리한 구도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저는 이제 안철수 후보의 저는 이제 그 관건이라고 보는데 지금까지는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고도 계속 바깥에서 단일 후보로서의 이 푸시를 할 수 있었던 것은 3자 구도로는 무조건 민주당이 이기지만 양자 구도는 안철수가 항상 필승이었다. 이 여론조사로 이제 계속 푸시를 한 건데 이게 이제 흔들어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건 왜일까? 이건 왜일까? 말씀하신 이제 YTN, 뭐 TBS 아니면 집권 세력이라는 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인프라와 리소스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작업. 공작은 아니지만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상 공작이죠. 그렇죠. 그 작업의 결과가 이런 여론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저는 그 측면 말고도 또 한 측면은 우리 야권에 좀 반성을 해보면 안철수 후보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딜레마가 좀 있다고 봐요. 저는 이게 본선에 가서 상당히 이 부분을 안철수 후보가 극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좀 문제라고 보는데 그게 뭐냐면 안철수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가 만만치 않아요. 네, 맞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예. 이게 우리도 이 방송 해보면 예, 예. 안철수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도도 일정 부분 유지되지만 이 안철수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가 다른 여타 후보들에 비하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철수 후보가 이제 남은 한 2달여 동안에 뚫고 나가야 될 벽인데 이걸 과연 뚫을 수 있을지. 그러려면 그 안철수 후보 갖고 있는 다른 사람보다 높은 상대적으로 높은 그 비호감도 그러니까 피로감이거든요. 이 피로감, 비호감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는 일단 금태섭 후보와의 1차 경선에서 감동을 또 주고 또 실력을 보여주고 아 안철수가 바뀌었구나 뭐 이런 걸 좀 보여준다든지 성공을 해야 되고요. 거기서 또 계속 기스가 나고 디스가 되고 뭐 스스로 거기서 토론했을 때 예전처럼 뭐 실수하고 그렇게 되면 더 깎입니다. 예, 그리고 또 본선에 가서도 또 그럼 국민의힘 후보 선출된 사람하고 또 단일화를 할 때 그 단일화가 아름답고 감동적인 단일화가 되는데 그 과정에서 또 예전에 안철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처럼 나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하다가 그 툭툭 털고 또 외국이나 가버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엉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박영선이 양자구도에서도 안철수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최근에 몇 개 이 여론조사가 갖는 그 저는 적신호가 적신호죠. 적신호가 내린 거예요. 예, 안철수 후보가 과연 그 비호감도와 피로감을 남은 기간 동안 헤쳐나갈 수 있느냐? 저는 안철수 대표의 저는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 차례 우리 방송을 통해서 지금 적신호 빨간불이 켜졌다는 경고음을 발했습니다마는 얼마나 그쪽에서 우리 방송을 보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나 같은 날 그러니까 10일 날 조사한 엠브레인이라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뉴스완이 이제 의뢰한 것을 보면은 안철수와 박영선 45.2 대 35.3으로 오차 범위 내를 벗어나고 오세훈 41.5 대 39.1 박영선 그다음에 나경원 41.1 대 박영선 41.4 아주 박빙이고 어쨌든 여론조사 기관마다 다소 차이가 있고 이렇게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시청자들로서는 어느 여론조사가 맞는 거야 할 수는 있는데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단일화를 해야 한다. 그런 당위에는 다들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러면 단일화하면 이기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그게 필수 조건은 될 수 있지만 승리에 충분 조건은 못 된다. 저는 그런 입장이에요. 또 안철수로 서서 단일화가 되든 또 뭐 나경원이든 오세훈이든 되든 안철수가 지금처럼 밖에 있으면은 4번 달고 가는 것이고 국민의힘 후보는 아니지 않습니까? 뭐 입당을 한다든가 단일화가 될 경우 뭐 합당을 하겠다든가 뭐 그런 좀 전향적인 그런 조치들도 나오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달라진 모습도 보여줘야만이 이기는 것이지 충분 조건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뭐 여권의 이제 조직적인 노력 또 뭐 표의 결집 뭐 가진 애를 쓰겠죠. 그게 이제 굉장히 만만치 않다는 거고. 그럼요. 또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야권이 제대로 이길 수 있는 우리만의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필요한 건데 여기에 이제 1차적으로는 우리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 경선의 흥행과 감동과 대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지느냐. 그걸 제가 해보려고 했다가 4강에서 탈락했는데 그 부분이 하기는 개최가 굉장히 어렵게 됐어요. 어렵게 됐고 그냥 오세훈 아니면 나경원으로 양가구도로 굳혀져 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큰 감동이 없이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안철수 후보와의 이제 단일화가 되는 건데 거기서 안철수 후보가 갖고 있는 그 단일화의 어떤 힘이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그 한계를 깨치 않아버리면 정말 안철수 후보가 나오면 무조건 이긴다라는 믿음을 한 달 반 동안 유지를 못하면요 단일화에서도 사실 힘듭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단일화라는 게 당밖에 안철수로 이제 정해주고 당 안에서 뭐 한 명이 정해지면 그 둘을 놓고 단일화 시킬 건데 지금이야 안철수 후보가 앞서가니까 아까 말한 밴드웨건 효과처럼 야권 지지층들이 그래 그러면 안철수가 앞서간다니 안철수로 그냥 하자.
야, 빨리 어쨌든 서울시장 탈환해야 돼. 저 문재인 지긋지긋해. 빨리 끌어내려야 돼. 그러니까 안철수를 빨리 정리하고 빨리 가자. 쟤는 이제 그래서 안철수 후보에 몰리는 그 높은 지지도는 저는 사실은 편의주의적 지지라고 생각해요. 예. 굉장히 편의주의적으로 빨리 지지하고 끝내자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후보가 되잖아요. 그럼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라는 게 있습니다. 아, 그럼요. 정당 지지도가 적게는 20 몇 프로지만 많게는 30% 나와요. 예. 그러면 적어도 이 정당 지지도를 안고 그 후보가 선출돼서 안철수 후보랑 단일화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라는 것을 감안을 할 때 과연 단일화해서 안철수가 압승을 할 수 있느냐도 두고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안철수가 끝까지 국민의힘에 입당을 안 하면 주장했던 게 아까 말씀하신 내가 국민의힘에 입당하면 나를 지지하는 중도층이 나 찍는다. 이거 아닙니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역으로 그럼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의힘 정당을 지지하는 또 고정 지지층은 국민의힘 후보가 아니고 4번으로 안철수로 단일화하면 안 찍어요. 안 찍고 안 나가죠. 똑같은 거예요. 투표장에 안 갑니다. 그건 계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내가 국민의힘에 입당을 안 하니까 나를 지지하는 중도층이 빠지니까 나는 바깥에서 그냥 4번으로 갈래. 라고 하는 이야기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그 40, 30%, 20 몇 프로의 그 고정 지지층은 4번 달고 나오는 안철수도 안 찍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세임이거나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저는 훨씬 더 조직으로 볼 때는 그럼요. 많다고 봅니다. 결국 조직이 띄어져야 하는. 그러려면 국민의힘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와의 경선의 단일화 그 과정이 정말 감동적이고 아름답고 양보와 희생과 헌신으로 만들어지면서 그 후보로 된 그 한 명의 마지막 야권 단일화 후보는 정말 새로운 분위기, 새로운 혁신, 새로운 변화를 사람들이 기대해 볼 만한 어떤 거듭남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충분 조건이 필요한데 그 충분 조건을 과연 남은 기간 동안 후보들이 해낼 수 있느냐. 이거 이제 그게 가장 큰 지금 관건일 것 같습니다.